18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건축허가 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허가를 해야 되고, 중대한 공익사항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공익사항의 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재량권 행사 얘기하는 거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건 요건 부분이니까 기속재량과 관계없는 부분이죠.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기속행위란 뜻이죠.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가항성 허가, 대물적 허가고 기속행위라고 보는 게 우선 맞습니다만은 뭐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 조심을 하시면 되죠. 하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이죠. 러브호텔 사건, 러브, 위락, 그 다음에 호텔, 숙박. 위락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사항의 명문의 근거를 마련해 놨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 환경, 교육 환경, 주거 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재량 허가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 그거 하나 기억. 그 다음 두 번째, 인허가 의제제도 적용되었을 때, 인허가 의제제도 적용되면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이 재량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건축허가로 다 몰리는 거니까 건축허가도 재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적용되는 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는 건축허가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해서 본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자체, 용도 변경 허가 자체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가 붙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 붙어 있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묶여 있고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행위 등의 개발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정적 금지, 일반적 금지, 상대적 금지, 이게 아니라 무슨 금지? 원칙적 금지, 억제적 금지죠.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안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금지를 해제시킨다는 점은 맞습니다. 예외적 허가도 금지 해제시키는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의 일종이라 보는 것이 다수리죠.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명령적 행정을 보는 게 다수의 입장이긴 한데, 금지 해제는 맞는데 잠정적 금지의 본래적 자유 회복은 아닙니다. 본래적 자유 회복은 가학상 일반적 허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허가죠. 도로법상의 도로조명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 사용권, 도로는 뭐야? 공공용물 중에서 인공공물이죠. 공물 사용권 권리설정행위다. 권리설정행위. 설권행위로서 공물의 관리자가, 이거 행정청이고,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서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특허면 원칙적으로 재량. 특허면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범위상 이익이 없다. 이 자체를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취소 소송 쪽에서 협의의 수익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케이스는 무효확인 소송도 똑같다. 알겠어요? 무효확인 소송도 똑같다.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협의의 수익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취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니 뭐니 요 단계 추가되는 거지, 취소 쪽에서 발생하는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는 무효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선 기본 행위가 제3자의 법률 행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법률 행위로서의 기본 행위가 하자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보충적 행위로서 인가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유효한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하자가 없을 때 그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건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 그냥 무효예요. 그냥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거는 인가가 나온다고 해서 유효로 전환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만약 무효가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인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효력 발생,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자를 치유시키는 게 인가는 아니라고요. 인가는 하자 치유를 인정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를 소송을 제기해서 인가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기본행위는 인가가 나와도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입니다.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인가를 제거한다고 해서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것도 거꾸로 아닌 거죠. 그죠? 예, 이거는 효리상 인가에서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 침해의 해소, 원상 회복의 불가, 그리고 기본행위와 인가, 기본행위와 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여기서 이 관리처분 계획안 통과시키는 조합 총회 결의, 요게 바로 기본행위죠. 여기 기본행위 아까 했던 거. 이걸 다투는데 행정소송법상 이건 당사소송에 해당을 한다. 소송의 대상이 뭐예요? 지금 이게 관리처분 계획 아니죠.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 총회 결의를 다투는 거라고요. 이건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죠. 당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이유는 뭐야? 이 앞 단계, 두 번째 단계에 설립인가가 있었잖아요. 설립인가. 그때부터 공포관계잖아요. 그때부터 공포관계니까 이건 당사소송이 되는 게 맞고요. 관할행정청에 인가고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종합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송을 다투어야 되는 것이다. 네.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뒤에도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그 기본행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하나는 인가가 나오기 전이고 하나는 인가가 나온 후예요. 그러면 인가가 나오기 전이면 처분은 아예 없는 상태죠.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당사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가가 나온 후에는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여야 돼요. 정상적으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행위와 인가에 대한 법리에 따르게 되면요, 인가 나온 후에도 방금 그랬잖아.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다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가가 나온 후에도 당연히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요. 똑같이 당사소송으로. 근데 요건 다르잖아요. 이건 다릅니다. 계획 처분을 항고송을 다퉈야 돼요. 그게 특이한 겁니다. 계획 처분을 항고송을 다툰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인가 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인가 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계획 처분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유니크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리처분 계획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시행계획 쪽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례가. 거기서도 사업시행계획 안에 대한 총회 결의, 그걸 다툴 때 인가 나오기 전에는 사업시행계획 안에 대한 총회 결의를 직접 당사소송 다투면 되고요. 인가 나온 다음에는요, 역시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아까 그 협의 수익 때문에, 아까 그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면 인가 나온 다음에도 사업시행계획 안에 대한 당사소송으로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아니고 계획처분에 대한 항고송으로 바뀐다고. 계획처분에 대한 항고송으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가처분까지 생각하셔야죠. 이게 그 사건이잖아.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당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인가 나오기 전 단계. 인가 나오기 전 단계. 나오면 계획처분이니까 항고소송.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당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했던 거죠. 받아줬죠. 받아줬었습니다. 행정소송이지만은 항고소송과 달리 당사소송은 집행정지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는대를 배제한다. 예사취 2차법 가수지에서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징이다. 해서 우리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 준용을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는데 당사소송엔 뭐가 없어요? 배제 규정이 없는 거죠.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처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당연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출에 그것도 몇 번 등장 안 했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왜 나오는 거냐면 교수님들이 거의 100% 다 틀렸어요. 다 틀려갖고 행정소송은 무조건 가처분 안 되라고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치다가 판례에서 이거를 뒤집어 까버렸죠. 당사소송 되잖아 이랬는데 인정해버린 거예요. 인정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게 이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당사소송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상표권 말소 등록이 이루어져도 법령에 따라 회복 등록이 가능하고 회복 신청을 해서 거부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에다가 소송 제기하려고 하지는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게 무슨 말, 상표권을 등록을 해놨었는데 회사가 망했다 이거야.
회사가 망했으면 죽어버렸으니까 권리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소 등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놈아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 다시 일할랍니다, 영업할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 신청하면 회복해 주거든요. 회복해 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지 지금 죽어 있잖아. 그쵸? 죽어 있는 놈이 왜 자꾸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래? 그쵸? 그래서 상표권 등록에 대한 말소 등록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건이고,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건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WTO에다 제소했잖아요. 그거예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관세 매긴다고 막 깝죽깝죽 거려가지고 그랬을 때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WTO라는 국제재판소에다가 WTO가 WTO 그 국제재판소에다가 대한민국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이런 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범자가 국가라고요. 수범자가 국가지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국민 개인이, 그러면 우리나라 뭐 철강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다? 그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대놓고 또 뭐 국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국내 법원이 막 미국을 죽여버려 막. 그럼 좋긴 한데, 그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건 전쟁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원고가 누구여야 되고, 국가여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은, 국제재판소에 되는 거지, 국내 법원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포인트 찍고 들어가는 문제고. 폐기물관리법, 지금도 폐기물관리법이고, 적정통보 받는 거죠. 사업계획,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적정통보, 부적정통보, 이건 거부처분입니다.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법률상이익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 이거는 부적정통보가 처분이라는 건데요. 적정통보도 처분이에요. 적정통보도. 사전결정이잖아요. 사전결정. 부적정과 적정은 서로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질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통보를 받아야만 뭘 할 수 있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는 최종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잖아요. 글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부적정 통보 받아버리면. 그럼 아예 신청을 못하는 거니까 신청권이 없어요. 신청권이. 그러면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애초에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거는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 단계적 행정결정으로서 가행정 행위, 사전결정 부분 허가는 전부 다 처분이 맞지요. 얘는 사전결정입니다. 그 다음 부적정 통보는 거부처분이 되는 것이고, 뭐 관련돼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 신청, 행정계획에 대한 신청권도 같이 인정되죠. 예외적으로 조리상 신청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죠. 실질적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정 통보 사건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을 종합해보면 처분의 근거 범위에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건 뭐 얘기하나요? 계직구 일관추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35조에 무효하게 효과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잖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번 법률상 이익, 2번 있는, 3번 자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 1번 뭐야? 법률상 이익,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공권. 2번 있는은 계직구 일관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일관추, 일반적이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침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있는이고, 자,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이 실체법상, 소송법상 인정돼야 된다. 그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냥 법률상 이익에다 그걸 다 때려 박아요. 그냥 다 때려 박아요. 그래서 판례가 그걸 이제 좀 약간 왁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법률상 이익에다가 법률상 보호익도 집어넣지만 거기다가 계직구 일관추도 같이 때려 박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이거를 법률상 이익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있는 처리 안 하고 있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요. 판례는 법률상 이익에다가 다 때려박고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 어쨌든 확인을 구할 이 부분 얘기하려는 거죠. 보충성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행소송 등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민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민사에서 하는 이유는 권리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과 권리소송으로서의 이행소송을 비교를 한단 말이야. 같은 권리소송에다가 올려놓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확인 소송은 내가 쟤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 난 쟤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확인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확인받고 혼자 기분 좋은 거야.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이행소송 제기하게 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확인 소송을 왜 제기하냐, 쓰잘데기 없이. 그게 보충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무효사유잖아요. 무효사유. 처분이 개입되긴 했어. 처분이 개입되긴 했지만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또한 권리소송으로서 당사소송도 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행소송으로서의 권리소송하고 여기서 확인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권리소송으로서. 그러니까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행위소송과 권리소송에 넘나드는 게 가능해서 이런 비교가 됐던 거야. 이런 말 취소에서는 입번 끝도 못해요. 어디에서 맞아 죽으려고 그런 말을 해요. 무효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효니까. 무효는 항고소송이라는 행위소송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당사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확인소송 가도 되고, 권리소송 가도 되고, 선택적 청구란 말이야. 선택적 청구.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 비교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그니까 말이야.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란 말이야. 무효사유인데 여기 이렇게 있지. 확인소송. 이건 간접적인 구제 방법이잖아요. 그냥 확인만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이행소송.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행소송. 얘는 바로 돈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란 말이야. 원래는 같은 권리소송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권리소송이라는 전제를 깔아야 같이 비교가 될 거 아니야. 비교가 되기를 이 간접이다 직접이다 이런 비교가 되려면 같은 평면에 같은 선상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권리소송으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거하고 뭔 소리야? 맞죠? 이행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여기서 여기 권리소송 써놨네. 여기서 이 권리소송하고 이게 둘 다 될 때 비교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행위소송 이렇게 깔아봐요. 행위소송이 깔면 이게 바로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입니다. 무효확인소송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말이에요. 밑에 있는 이 항고소송하고 위에 있는 확인소송, 이것도 확인소송이잖아. 무효 확인소송, 그치? 이것도 확인소송 이렇게 했을 때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 확인해주세요 라는 소송하고 이게 또는 처리된단 말이에요. 또는 취소 사유면은 이렇게 선택적 청구 안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취소 제기해서 구성요건적 효력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소송 나가는 거잖아. 근데 무효 사유일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이게 또는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가 또이또이가 되는 거야. 또이또이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효확인 소송, 항고소송 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충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거든. 보충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얘나 또이또이 처리가 되니까 지들끼리도 이렇게 이행소송이랑 이렇게 해서 보충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가 사실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구도가 깨진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찍은 건 뭐냐면 이노마예요. 이노마 여기다가 찍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찍고 들어가면서 한 말이 얘는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 인정된다. 부가처분에 대해서 이미 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부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행정소송법은 30조 4항에 원상회복 의무가 현재 없단 말이야. 명문의 근거도 없는 자기 의무, 적극적 의무지만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구제를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무효인 경우에는 법리고 나발이고 법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 다 살려요, 그냥. 이게 얘네들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법에 근거도 없는 원상회복 의무 인정을 시킨 거야. 그러면 소송만 제기하면 이 기속력 인정되니까 돌려줄 거예요. 돈을 돌려줄 거면 그럼 이놈만 더 이상 확인소송이 아니에요. 얘는 이행소송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 또이또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깨버리고 너 따위하고 내가 그러면서 얘 이행소송하고 이렇게 또이또이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또이또이를 잡았다고요. 니놈도 이행소송이지만 권리소송으로서 나는 행위소송으로서의 이행소송이다, 이놈아. 나는 확인소송 아니다. 둘 다 이행소송 돼버렸으니까 딴 이행소송이 있다고 내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당당한 이행소송인데. 이게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였었고,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 인정시켜서 이행소송화 만들었다라는 부분의 이견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 다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
회식 중에 동료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3개월 징계, 정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직 2개월로 소청심사를 거쳤는데 2개월로 바꾸라는 변경명령 재결이 나온 거예요. 취소 명령 재결은 제거됐죠. 2010년도 1월 25일 날. 하지만 변경 명령 재결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지금에 와가지고 취소 명령 재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심판법 하에서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명령 재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형식의 하자예요. 형식의 하자. 고유한 위법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이건 취소 명령 재결 돼요.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5항에 보시게 되면은 14조 5항, 6항, 6항, 5항에 보시게 되면 14조 5항 제3호에서 아직 취소 명령 재결 살아 있어요. 걔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 명령 재결 문제 나와도 그건 잘못 아닙니다. 재결의 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 일반 행정심판법에 없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변경 명령 재결이에요. 이건 뭐 일반 행정심판법으로도 가능한 놈이죠. 변경 명령 재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 재결에 따라서 일반적 기속력 부과됐으니까 2개월 정직처분 바꿨겠죠. 3개 살아있어요. 3개 중에 소외 대상 고르세요. 첫 번째, 당초 처분 3개월짜리 있고요. 두 번째, 변경 명령 재결, 일부 인용 재결 하나 깔려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변경 처분 2개월짜리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2개월짜리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명령 재결 했으니까. 그러면 한 놈 혼자 있는 새끼부터 먼저 죽이세요. 재결 혼자 있잖아. 그쵸? 그럼 가서 때려버려. 야, 너 고의한 위법 있냐? 없잖아요. 그쵸? 일부 인용이잖아. 얘가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가 있다면 고의한 위법일 수 있겠지만 내용의 위법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의한 위법 없죠. 일부 인용은. 그러면 너 집에 가.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앞뒤 2개 남았어. 당초 처분하고 변경 처분하고 이렇게 나왔죠. 남았으면은 이거는 2개월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징계 처분, 정직 처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맨 끝에 있는 변경 처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처분, 당초 처분이 되는 거예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게 소외 대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외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항상 뭐하고 연동되냐면 불복 기간의 기산점하고 무조건 연동되고 지금처럼 재결이 포함될 때는 피고 적격도 연동돼요. 피고 적격도. 소외 대상은 불복 기간 및 피고 적격하고 연동이 됩니다. 불복 기간은 무조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뭐 처분이나 재결이나 이런 게 2개 또는 3개 뭐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소외 대상이 뭔지를 찍으면 그때부터 기산이라고요. 그때부터 기산이니까 불복 기간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1번, 2번, 3번 중에 맨 첫 번째 거죠. 맨 첫 번째 거니까 당초 처분 나왔을 때부터 기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재결이 나와 있으니까 재결 나온 대로 뒤로 한번 밀려주고요. 밀려주면서 제소기한 특례규정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20조 1항 단서 행정수용법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해서 정직 2개월 처분 그날이 아니고요. 재결 나온 날이에요. 재결 나온 날. 3개월 나온 날부터 기산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재결 나왔으니까 재결로 한번 밀리는 거예요. 특례규정. 원자력법, 지금 원자력 안전법, 원자로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원자로 건설 허가의 사전 결정이면서 부분 허가죠. 사전 결정, 일부 요건, 부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거는 부분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부분 허가의 성격도 동시에 갖죠. 모르본들 처분 맞고요.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과는 독립된 행정처분 맞습니다. 건설부지 확정, 이게 바로 사전결정이란 뜻이고요. 사전공사 허용, 이게 바로 부분 허가다란 뜻이에요. 표현 예쁘고. 처분 맞고요. 단계적 행정결정은 다 처분이고 근데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그건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돼서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협의수익 문제겠죠? 그래야 되면은 건설허가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대상 적격 아닙니다. 협의 수익이죠. 협의 수익 문제입니다. 흡수돼 버리죠. 단계적 행정 결정은 최종적 결정 나오면 다 당연히 흡수되는 거야. 거기를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잖아. 그치? 흡수되면 효력 소멸해 버렸으니까 여기다가 부지사전 승인에다가 내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놨다 하더라도 소위금별로 각하돼 버리죠. 그러면 똑같이 부지 안전성 내가 위법을 주장을 하면서 다투려고 한다고 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에다가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돼요. 다시 제기해서 그 일부 요건에 대한 다툼이니까 거기서 그 주장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소변경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근거 법률일 수도 있고 법규명령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예,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는 것으로 돼서 법률유보 원칙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법률유보 위반 발생하고 내용상하자고 중대한 거지만 내용상하자는 그냥 원칙적으로 다 중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면 중대, 인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때 전까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처분의 위법이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럼 그게 명백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위헌 위법인지가 명백하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취소사유에 그친다. 물론 이거는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법은 위법인데 이렇게 지금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아무리 빨리 풀어도 이건 뭐 소용이 없네. 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어. 뭐 다음 시간에도 8시에 오시고요. 8시에 오시고 다음 시간에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예, 3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래야지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60개 정도 푸실 수 있죠? 한 호흡에 100개 풀어야 되니까 원래. 예,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